네, 안녕하세요. 또 한 2, 3일 만에 동영상 찍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그 자기 자녀의 마음을 그 그림으로 표현해서 좀 알 수 있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이제 이혼 위기 부부의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글을 올리고 이번 주까지는 이메일하고 그 쪽지 쪽도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보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상담은 그 가까운 곳,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권해드렸고, 또 무료로 할 수 있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이 정신과가 있습니다. 그런, 혹은 또 아이들, 자녀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속,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인 위센터로 문의를 하시거나,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 하거나, 아니면 그 청소년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국가 산하기관의 기관들을 그 이용을 하시면 무료이기도 하고, 또 뭐 모래 치료나 이런 미술 치료 쪽은 한 1, 2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돈이 이제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주 싼 가격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권해드렸고, 2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좀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 건강한 분도 실제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물 치료로 가게 되면 이제 정신과, 그 다음에 심리 치료로 가게 되면 우리 상담 심리 연구소나 이런 쪽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카톡으로 지인분들이 이제 문자가 날라왔어요. 카톡으로 오고, 그게 한 정신분석 하시는 분이 뭐 유명하신 분이라 하는데, 그분이 내담자와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한 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상담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지도 않고, 또 상담이라는 게 뭔가 말만 해,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상담이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겨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는 동성끼리, 그러니까 내담자가 여성이면 여성 상담자에게 그런 문제를 상담을 받고, 남성의 내담자라면 남성 상담자에게 의뢰를 해서 같은 동성끼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반 상담도 될 수 있으면 동성한테 받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담과 심리학이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직업으로서나 뭔가 돈을 내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은 것도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더 안 좋아질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한 어떤 상담 문화, 건강한 또 심리학 교육이 좀 하루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자아 발달과 엔트로피로
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강의를 쭉 올릴 때는 편안하게 그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뭐 고도원의 아침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좋은 글귀나 문구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어떤 흐름이나 혹은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쉽게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거를 자주자주 아니면 아침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은 그때그때마다 댓글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우선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발달과 엔트로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자아발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자아발달이 꼭 어린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자아발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2차 성징을 또 겪고 또 우리는 성인이라는 개념의 나이대,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또 자아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어린 시기의 자아 발달을 기본적으로 인식만 잘 하고 있어도 우리 어른으로서 내가 깨져 있던 자아나 혹은 더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알고 있는 이 자아의 인식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목의 자아발달과 엔트로피로 정했습니다. 우선 자아발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내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심리의 결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엄마의 태내기. 그 다음에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하나의 자기의 심리가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자아라는 것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리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자아는 함께 발달이 되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1살이 되기 전 한 6개월 이때는 나이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4세, 4, 5세 전까지는 아이들은 이제 1살이다 2살이다 보다는 보통 개월수로 그 아이를 전체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월령, 그러니까 연령이 아니라 월 단위의 나이로 월령을 따지는데 이 6개월 정도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계속 혹은 태내에 있을 때도 태명을 부르면서 계속 불러주죠. 그러면서 아이가 6개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재현아라고 부르면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본능의 덩어리의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듣고 돌아보죠. 엄마가 재현아 그러면 돌아보죠. 요 정도의 이 나이대에 6개월 정도에는 처음 그냥 크게 보면 그냥 자기를 인식하는 첫 시작을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자아 발달의 처음 시작이죠. 아직까지는 자아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1살, 이제 2살, 24개월쯤 되면 6개월하고 또 다른 시점에 발달이 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때는 거의 자기 이 입 부분, 그래서 입만 신경으로 전달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입만 살아있다. 그래서 이 구강기라 하는데 이 시기를 넘어서 24개월쯤 되면 내 몸 전체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신체적 자아상, 아직 순수 그 자아가 아니라 신체가 나다라는, 신체가 나 전체다라고 하는 신체적 자아상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살, 4살쯤, 그러니까 48개월, 여기는 이제 4살이라고 할게요. 이 4살쯤 되면 이때부터 이제 뭘 하게 되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파란색으로 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라는 거를 한다고 한 거는 이제 생각,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4살, 5살, 6살, 7살 요쯤 나이에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죠. 이때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질문하라고 이렇게 이제 화도 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이라는 개념을 하는 이 4살 때부터가 뭘 형성하냐면은 내적 자아상입니다.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체, 자기라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재현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재현이라는 말을 배우면서 내가 재현이구나 라는 거를 계속 신체와 나 재현이라는 걸 일치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재현이는 뭐 나는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내적인 I, 이거를 자꾸 이름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내적 자아상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은 이 염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개가 뭐냐? 우리 옛날에 그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쌀 한 대박 사와라, 한 대박 사와라 그러면 쌀집에 가서 그 비닐봉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 대박을 딱 떠가지고 그 봉지에다가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한 대박을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박 여기 그 쌀을 담는 이 두꺼운 나무에 쌀이 이렇게 이제 담기는데, 보통 쌀을 이렇게 이제 보통 고봉으로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쌀집이기 때문에 쌀 자체가 돈이라서 귀에서 요걸 정확히 한 대박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이걸 밉니다. 밀 때 뭘 가져오냐면은 보통 둥근 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네모 모양의 두꺼운 어떤 것도 있는데 요 두 개 요런 것들을 밀어가지고 정확하게 한 대박을 만들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개라고 합니다. 개. 막대기 이 개. 그러니까 이 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엄마가 뭐야 혹은 내가 뭐야 저게 뭐야 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넘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 개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면 생각이 딱 정리가 되겠죠. 정리된 생각을 바로 개념이라 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넘쳐나는 정리가 안 된 많은 생각이 아니라 정리가 된 생각의 개념을 넣는 거죠. 이 수단이 이제 말인데,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밀어가지고 개념을 잡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때 말이 많아지는 거죠. 무언가의 물질, 어떤 사물, 심지어 사람에 대한 정의까지도 선생님이 누구야, 또 이모가 누구야, 삼촌이 누구야 할 때 사람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나 사물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나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이 뭐야, 도와주는 게 뭐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모든 것을 개념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밀어서 잡아줄 수 있는 또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4세, 5세, 6세, 7세 때 또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말이 많아지는 거는 말이라는 개념의 내적 자아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이 발달 과정인 건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참지 못하고 건강한 개념을 다 넣어주는 이 과정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들은 사실 나중에 성장을 해서
무언가의 개념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려 할 때, 누군가에게 또 강압받아서 내가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거를 알려고 할 때 끊어지는 거죠. 그 힘이. 어찌되었던 이렇게 그 4살 때부터 보통 한 7세까지는 이 내적 자아상으로 어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아이들도 요 기간을 통해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알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요게 이제 내적 자아상이죠. 그리고 이제 8세쯤 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8세 정도의 나이 때 다 이제 학교라는 곳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중에서도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은 또래의 그 공동체의 생활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때 어떤 자아상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형성하냐면은 공적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이 공적 자아상, 이 public, 이 공적 자아상은 아이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 혼자의 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 나 말고 다수, 나 말고 타인들, 남들, 타인들에게 맞는 나의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가면, 또 다른 나의 가면의 자아상을 형성해서 쓰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공적 자아상을 8살 때는 다 만듭니다. 그러나 이거를 건강하게 이 공적 자아상을 만들어서 내가 쓰고 밖에 나가서 지내다가 들어오냐, 아니면 이 공적 자아상을 쓸 때 너무나 힘드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쓰고 있냐, 이런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페르소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원래 무대에서 연극하던 사람이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던 그 가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가족, 그러니까 여기 내적 자아상 전까지는 순수하게 가족과 지내면서 썼던 내 본 모습에 어찌 보면은 자아상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과 학교를 경험하는 8세 이후의 내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쟤 이미지 관리한다고, 이 녀석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한다면 왜 집에 오면 이래 라고 다른 모습을 지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 아이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또한 계속 강압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 공적 자아상을 쓸 때마다 힘든 거죠. 정말 내가 이중적인 모습인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원래 이게 같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도 내적 자아상만 쓰는 아이로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밖에 있는 이 자아상을 집에 와서조차도 쓰고 있으면서 계속 엄마한테 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엄마 나 이 부분 싫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벗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위로받고 하는 이 집 안에서의 내 모습이 집에 와서조차도 지지도 받지 못하고 응원을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계속 이 가면을 쓰고 있게 되는 거죠. 착한 이미지의 나, 규칙을 잘 지키는 나, 반장하고 있는 애들은 뭔가 리더십의 가면은 나,
뭐 봉사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봉사를 잘하는 나. 지난번에 제가 도덕성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4세, 5세, 6세, 7세 때 유치원, 이 유치원에서 요 내적 자상 기간 동안에 유치원에서 듣는 규칙들, 이 규칙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 규칙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규칙, 세상의 규칙, 뭐 횡단보도를 걸 때 무조건 손을 들고 건너가야 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빨간불은 절대 건너가서는 안 되고 차도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때 내적 자상일 때 아직 공적이 확실히 성립이 안 된 이런 나이대에 갑자기 이 아주 무거운 공적 자아상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규칙을 얘기를 하면 이 갑자기 유치원 아이들은 너무 큰 개념이라서 이것이 절대적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 도덕성, 사회적 도덕성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이나 아주 권위자, 윗 사람들이 내려준 도덕성이라서 이걸 타율, 그러니까 남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도덕성이다 해서 타율 도덕성입니다. 이 나이 때는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둘째를 놓기 위해서, 동생을 놓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중에 만약에 빨간불이 됐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 운전사 아저씨, 빨간불일 때는 서야 돼요. 엄마 지금 너무 아픈데. 엄마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도 얘는 유치원에서 배운 이 규칙을 그대로 내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무겁고 크거든요. 그 규칙을 담기에는 아직 자유롭게 그걸 다룰 수 있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게 바로 나오는 거죠. 빨간불이면 지나가면 안 돼요. 뭐 손을 들어야 돼요.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공적 자아상을 쓰면서 내가 아닌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모습도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가면을 썼을 때 좋아하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감당할 이제 나이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경험을 하냐? 선생님도 보니까 길을 빨간불인데 지나갈 때도 계시고, 또 그렇게 규칙을 강조하는 우리 엄마도 급하니까 빨간불에 지나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가끔씩 이렇게 뭐 버릴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은 이걸 다 지킬 수는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아래에 법이 있구나.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이 아플 때, 엄마가 아플 때는, 이때는 이제 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넘어가면서 엄마가 아파서 앰뷸런스 타고 갈 때는 이제 빨리 가주세요. 빨간불 필요 없어요. 사람들만 잘 보고 빨리 지나가주세요. 라고 이제는 그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자아 발달의 개념은 순수하게 자기 인식을 합니다. 부르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 자아상,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적 자아상, 그리고 사회라는 society, 사회를,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갑자기 공적 자아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자기인식, 신체적 자아상, 내적 자아상, 그리고 이 공적 자아상이 혹시 강압적으로 형성된 자아상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혹은 자아인식을 충분하게 듣지 못한 아이들, 이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은 아이들, 내적 자아상에 있어서 충분하게 채우지 못한 내적 자아상, 공적 자아상도 너무 많은 공적 자아상을, 가면을 쓰게 되는 아이들, 혹은 너무 가면이 없게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가면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가면이 없는 아이, 물론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너무 가면이 없는 아이,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 네 단계의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상들은 보통 언제 이제 이게 드러나냐면은 9살, 10살 넘어가면서 요때 이제 보통 우리는 뭐가 오냐면은 2차 생식기죠. 생식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강기, 항문기, 이제 남근기, 그다음에 전체로 퍼지는 잠재기를 거쳐서 생식기가 오는데 보통 이제 10살, 11살, 12살 때 이제 2차 성징이 오죠. 남자아이는 이제 나 남성, 여자아이는 나 여성이라는 기본적인 자신의 성을 제대로 형성하는 이 시기에 실제로 이 시기는 뭐와 맞물려 있냐 하면은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춘기 때 당연히 고민을 하고 당연히 자기의 내면이나 자기의 외면, 신체 자아상, 내면 자아상 혹은 공적 자아상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들이 고민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태연아 불렀을 때 나를 어떻게 이름에 대해서 깨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또 신체 자아상. 벌써 중학생 하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집착이 되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여자아이들은 조금씩은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걸 어릴 때부터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잡혀있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그 나이 때는 너무나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예쁜 나이인데도 이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쌓인 아이들은 얘는 손만 좀 예뻤으면 다리만 좀 얇았으면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은 아이들이거나 주변에서 그런 신체적인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 분명히 이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면서 그것이 컴플렉스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적 자아상도 질문을 못하게 되는 내성적인 아이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나 뭔가가 남들하고의 소통이라는 개념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공적 자아상에 있어서는 이게 건강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가 서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 공적 자아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안 다치려고 거짓 공적 자아상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춘기 때 그런 모습을 너무 단단하게 가지면서 사춘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쌓였던 내적 자아상의 깨진 모습이 사춘기 다 드러난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사춘기를 스스로가 강하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안 겪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게 안 겪으면 결혼하기 직전이나 결혼하고 나서 오춘기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신체도 다 자랐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두 기둥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그 조언이나 타인에 의한 어떤 코칭이나 타인에 의한 어떤 멘토링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강하게 이 두 개에 깨져 있는 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사춘기 때도 충분하게 그것을 깨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자기의 아래서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신적으로 자신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깨어나오는 아이들한테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일기장을 보면서 혼내던가 메시지를 보면서 너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듣는 것도 안 됩니다. 들어주려고 다가가도 안 됩니다. 오히려 조언의 말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의 반대는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반대로 기다려주는 거다. 그냥 충분히 그냥 기다려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이 자아상들이 사춘기에 어떻게 또 건강하게 또 잘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20대 혹은 30대 또 뭐 4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10대 동안에 10대 안에 있었던 이 과정을 20대 때도 비슷하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고 30대, 40대, 50대, 60대를 흘러가면서 계속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보통 이제 저는 그 독서 치료를 많이 권해드린다 했죠.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지금 상황, 처한 상황에 가장 흡사한 주인공이나 그 내용이나 혹은 그 부분을 건드려줄 수 있는 글귀 혹은 시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화적인 작용을 받아야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는 분명 심리적인 자아 발달상입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기라는 상황에서 이제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노년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신체적으로 봤을 때 신체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전체 현상이 뭐냐면 아주 가장 완성된 신체의 몸에서 점점 부풀어져서 커져서 키도 크고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분명히 반대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생명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국에는 방향이 가죠. 완성에서 결국에는 불완성, 비완성의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신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결국에는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죽음에 결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데 정신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상황 이렇게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말이 좀 어렵죠? 늘 이제 심리학 용어는 조금 말이 좀 영어에서 따온 것, 그러니까 근데 또 더 들어가면 이 심리학 용어는 또 독일어에서 온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어원으로도 많이 풀이를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 현상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그 용어 중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엔트로피는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그 연력학 제2법칙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원자, 분자, 원자나 분자가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원자나 분자가 결국에는 이제 흩어지고 퍼지고 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원자는 원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가장 작은 것. 두 개가 원래 하나인데 두 개에서 쪼개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이것이 이제 원자 분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원자 분자의 어떠한 것, 물질, 이 물질이 결국에는 물질은 다 결국에는 물질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다 사라진다고 하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변한다.
물질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 때 어떤 거를 엔트로피로 보통 설명하냐면은 그 여기 온도가 아주 그 많은 방하고 문만 열면 저기는 차가운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온도라는 것은 차가운 방과 뜨거운 방의 온도가 서로 그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에 가고 차가운 곳은 뜨거운 곳에 가면서 문만 열어두면 서로 이렇게 그 섞이면서 온도가 서로 낮아지면 섞이게 되죠. 분명히 이 상태가 변화가 됐죠. 이것을 이제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고 원래 여기가 물이 있으면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으면 원래 이 잉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 현상을 갖게 되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는 거죠. 펴지죠. 이렇게 원래의 형태가 변하는 것,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되는 것이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돌아와서 물리가 아니라 신체 현상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이 잉크 원래 있었던 이 잉크의 모습의 형태가 살아가면서 몸이 점점 커지면서 퍼지는 거죠. 원래의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점 퍼지면서 변화되는 것.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지면 퍼질수록 몸은 퍼지면 퍼질수록 결국에는 뭐가 되냐? 죽음에 이르는 노화 현상이 있는 거죠. 지금은 웃는 거야 안티에이징 할 때 그 에이징이죠. 에이징 노화가 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자아 발달도 엔트로피 현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때 형성했던 이 자아 발달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성립할 수 있던 것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자아상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보다는 타인과 남들을 위한 내 자아상들이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건강했던 이 모습들이 자꾸 남을 위한 것, 타인을 위한 나의 이 모든 것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엔트로 할 때 이 N은 원래 이게 알맹이라는 뜻입니다. 알맹이. 그리고 이 트로피엔, 트로파인 이것이 이제 원래 뜻은 이게 변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 안의 알맹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성돼서 결국에는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인식하고 자기 신체 자아상을 더 자세하게 건강하게 가지고 내적 자아, 내 자신에게 나도 계속해서 토닥여주고 그 다음에 공적 자아상도 건강하게 잘 쓰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자꾸 가족, 남편이나 아들, 딸들한테 혹은 또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사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맞추게 되는 거죠. 그게 변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요소들, 이 하나의 그러니까 물리적일 때는 우리가 원자, 분자를 하지만 우리 실제 마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원자, 분자라 하고 컴퓨터상으로는 비트 이런 걸 제일 작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아인데 또 자아를 나눠보면 여기는 그 순수 자기의 자아, 신체적 자아, 내적 자아, 공적 자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것들이 얼마나 유지를 잘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면서 타인한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올해까지 아주 히트하고 있는 책이 뭐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남들한테 맞추는 내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좀 찾자. 그 말을 또 오해해서 남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아닌 거죠. 남들하고 나하고
건강하게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조절 능력을 갖추자. 그리고 내 아내를 너무 안 봤다면 내 아내를 보는 모습, 그리고 남들도 바라보는 모습을 건강하게 조절해서 맞추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아 발달하고 엔트로피, 이 개념이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조차도 노화가 되고 자기 자아도 분명히 힘을 잃어서 노화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을 거꾸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화되는 거, 생각의 노화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거를 이제 네거티브, 부정한다. 나는 노화를 부정한다.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거티브랑 엔트로피를 합쳐서 네겐트로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네겐트로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심리를 해야 되고 상담이라는 영역도 알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는데 책,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책입니다. 책. 책.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을 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내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네겐트로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계속 따라가는, 속도에 따라가는 그런 내 모습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따로 떨어져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아 발달과 엔트로피라는 것을, 심리학 용어인 엔트로피를 연결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너무 많은 그 원형인가요? 그런 사건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근 한 달 동안 이슈인 심리학 칼럼을 좀 쓰고 있지 않은데 너무 반복되는 마음 아픈 사건들이에요. 이미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작년부터 이어져서 그 칼럼을 썼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한 칼럼을 쓰기에는 이제는 지치는 거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루빨리 부부가 되기 전에, 혹은 부부가 되고 나서도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나 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루빨리 좀 국가 시스템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밴드에 올리는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필요한 것, 댓글에 대한 대답으로 필요한 것도 올리겠지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좀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